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고대의 가르침, 바로 팔정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근데요,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 코드 같은 놀라운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우리 마음의 운영체제 OS를 해킹해서 그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만약에요, 올바르다라는 이 한 단어가 사실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품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올바른 견해다, 올바른 행동이다 하는 이 개념들 있잖아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차원이, 그러니까 두 개의 레벨이 숨어 있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팔정도라는 가르침의 최종 목표, 그 끝은 바로 올바른 집중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도부터 한번 펼쳐볼게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말이죠. 이걸 우리의 1차 번역 버전이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바로 삼마 사마디입니다. 이걸 보통 올바른 집중이라고 번역하죠.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나에 집중하는 그런 단순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그 앞에 있는 7가지 요소들의 힘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마음이 완벽하게 아주 깊게 하나로 통일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떠날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 셈이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팔정도죠. 올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의도, 말, 행동, 생계, 노력, 마음 챙김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올바른 집중에 딱 도달하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착착 밟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이잖아요. 네, 딱 보기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딱 절반짜리 이야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가르침의 원전, 즉 경전에서 직접 이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팔정도의 모든 단계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레벨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차원입니다. 네, 맞아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레벨. 바로 이 개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팔정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 두 레벨을 나누는 핵심 단어가 바로 사사와 그리고 아나사와입니다. 자, 사사와는 보통 번뇌가 있다, 오염됐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좀 더 확 와닿는 이미지는 물이 줄줄 새는 컵 같은 거예요. 리키한 상태죠. 이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는 그런 세속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아나사와는 뭘까요? 물이 새지 않는, 그러니까 릭프루프 상태, 완벽하게 밀봉된 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뇌가 더 이상 새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건 세상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나 현대적인 해석이 절대 아니고요. 원전에 붓다가 직접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한다. 올바른 견해는 두 가지다. 라고요.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서 모든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렌즈,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인 사사와의 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 출발점은 역시나 올바른 견해입니다. 네, 바로 삼마디띠죠. 우리가 보통 정견이나 올바른 견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첫 번째 사사와 렌즈로 이걸 들여다보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도덕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사사와 레벨의 올바른 견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건 일종의 믿음의 목록이에요. 예를 들면 베푸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라거나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반드시 그 결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 같은 믿음이죠. 그리고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도 있다. 부모님께 잘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윤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인과응보를 믿는 그런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렌즈를 바꿔 낄 시간입니다. 더 깊은 차원, 초월적인 관점인 아나사와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번역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믿는 것에서 직접 보고 아는 것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자, 화면을 보세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삼마디티. 하지만 이 아나사와라는 초월적인 렌즈로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180도 달라져요. 언어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디티라는 말의 뿌리는 그냥 의견이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보는 방식, 즉 관점 그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에서의 삼마디티는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능숙하게 꿰뚫어 보는 기술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사와 수준의 올바른 견해는 이걸 믿어라 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새지 않는 그 아나사와의 마음으로 길을 꾸준히 갈 때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지혜, 그 자체인 거죠. 선과 악의 결과를 믿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 괴로움이 바로 이런 원리로 생겨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내 눈으로 직접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이건 더 이상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직접 보고 직접 아는 체험의 영역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사와, 즉 세속적인 견해는 말하자면 좋은 가치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내 마음에 설치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나사와, 초월적인 견해는요, 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를 꿰뚫어보고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는 겁니다. 머리로 아, 그게 맞지 하고 동의하는 것과 가슴으로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것, 바로 그 차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올바른 견해 하나에만 이 두 개의 레벨이 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이중 구조가 나머지 모든 길, 그러니까 8정도 전체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착착 맞춰지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 가르침의 최종 완성본, 마음을 위한 완벽한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전에서 위대한 40가지라고 부르는 전체 시스템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전체 시스템, 이 거대한 지도를 이해하려면요, 먼저 길의 개수부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던 8개가 아니라 사실은 10개거든요. 마지막 올바른 집중에 도달하면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올바른 알미 생겨나고 그 최종적인 열매로 올바른 해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추가되면서 비로소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구조는요, 아주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 10가지가 빛이라면 정확히 그 반대편에 그림자처럼 그릇된 길 10가지가 또 있는 거예요. 올바른 견해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릇된 견해는 반대로 괴로움을 더 키우는 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빛과 그림자가 한 쌍, 긍정과 부정이 한 쌍이 되어서 총 20개의 기본 요소가 우리 마음 지도의 뼈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시스템의 이름인 위대한 40가지라는 숫자가 나올 차례입니다. 아니 근데 20개라면서요. 어떻게 이게 40개가 되는 걸까요? 자, 이게 바로 그 비밀을 풀어주는 위대한 40가지 시스템의 전체 지도입니다. 어떻게 40이 되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유익한 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엔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 즉 원인이 10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길을 열심히 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유익한 결과가 또 10가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인 10개, 결과 10개, 합쳐서 유익한 상태가 총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릇된 길이라는 원인 10가지, 그리고 그 길이 만들어내는 해로운 결과 10가지. 이걸 합쳐서 해로운 상태 20가지가 완성되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모두 아우르면서 우리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40가지 핵심 상태에 대한 완벽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알던 8정도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단순한 규칙 목록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우리 마음을 근본부터 바꿔놓기 위해 설계된 아주 정교하고 다이나믹한 마음의 운영체제, 즉 OS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관점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을 쫓느라 에너지가 줄줄 새고 있는 리키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내면을 향하는 통찰력으로 단단하게 봉인된 리크프루프한 상태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줄 겁니다.